이 격국 앞에 붙는 거는 제다 신약이다 제살타격이다 식신 제살격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 두 자는 어떠한 사주의 환경 그다음에 원인 제공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 뒤에 두 글자는 결말이에요. 결말. 그게 용신에 해당되는 결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이 사주의 구성 체계를 어떻게 분석하라 하는 결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신왕한데 용관격이다. 관성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왕이라는 개념을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신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돼요? 신왕. 왕하고 강하고의 차이점을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왕하고 강하다는 차이점을 어디다 둬야 되려나? 왕은 저기 비견이나 복제가 강한 거고요. 응. 저는 인성이 강한 거고. 잘 판단 잘했어요. 자, 신왕이라는 것은 비겁이 많은 거. 그 다음에 신강이라는 것은 인성이 많은 거. 꼭 이렇게 대분류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왕하다 하는 개념, 왕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를 왕하다고 할까? 왕하다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그 사주의 대가들이 신왕하다, 신강하다, 신약하다, 타약하다 네 가지로 이제 대분류 했는데 그러면 신왕이라는 것은 비겁이 많다. 그러면 많다는 것도 뭐 두 개가 많고 세 개도 많고 네 개도 많고 다섯 개도 많은 건데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분들이 글자 하나 갖고 100년을 다퉜던 분들인데 그냥 우리처럼 호락호락 그냥 그 얼렁뚱렁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거든. 그 많은 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분석을 해줘야 될까? 응? 자, 요거는 첫째가 비겁이 뭐예요? 하나가 원령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타지지하고 그 다음에 천간에 일위 하나 정도가 투출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사람들 사주를 수천 수만 개를 이렇게 옛날 책서부터 봐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외우게 된다면 요거는 신왕하다. 자, 그런데 저수지가 있어요. 자, 여기 조그만 저수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저 안서동 저수지 해봅시다. 태조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자, 물이 내려오는 거는 인성이라고 보는 거고, 이 저수지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는 저수지가 있는 거는 우리가 비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물이 마르면은, 그렇죠? 물이 마르면은 계속 물줄기가 수원, 그걸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보면 물의 근원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주를 풀이할 적에는 물론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수원을 마련해 주는 거 일주가 약했을 적에는 인성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은 사주가 귀격이 되느냐 천격이 되느냐 하는 거는 비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를 점수를 더 줬다는 얘기예요. 요거 여러분들 요거를 꼭 기억해야만이 사주 풀어내는 게 수월할 거예요. 요거는 내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터득을 한 거야. 자, 그러니까 물줄기가 이제 저수지가 여름철에 이제 말라 죽어갈 지경인데 위에서부터 이 물의 근원이 시냇물이 조금씩 들어와 가지고 저수지를 이제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 인성이 있는 것보다는 비견겁자가 있어서 그 저수지, 이거 A라는 저수지, 그 다음에 B, C를 놓고 봤을 적에 A라는 저수지 입장에서는 물론 수원을 마련해주는 인성이라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B하고 C에 해당되는 B급에 해당되는 저수지가 있는 거를 더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요 사주가 아주 이게 묘한 이치야. 그래서 신왕이라는 개념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인성이 있다. 인성이 있으면은 자, 봅시다. 여기가 간목인데 간목인데 비겁이 있다는 거는 여기가 묘월이면은 이거는 지금 비겁이 월지하고 일지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요런 경우는 간목이 묘목이 뭐예요? 이거는 제왕을 깔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자리에 걸록을 깔고 있는 거죠. 자기 자리에 걸록은 오로지 전자가 전록이라고 하고 제왕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주를 풀 적에는 일간을 기준했을 적에 타지지에 제왕을 깔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일간의 기세가 왕하다 이거야. 그런 경우에는 그 억부를 적용을 해가지고 일간을 극하는 용신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가 자수다. 만약에 해수다. 그러면은 자, 여기 갑자 여기도 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성이 두 개가 간목을 생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간목은 우리가 신 강하다고 표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간지, 월간지, 시간지가 어떤 오행이 떴는 거를 우리가 상관하지 않고 그 월지가 자수고 일지가 자수라면 이 정인이 전부 다 간목을 생해 준단 말이에요. 요때에는 우리가 아까 마냥 경금으로 관성을 용신을 쓰면 안 되죠. 왜 관성을 못 쓰게 될까요? 자, 아까는 봐봐요. 간목인데 인월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거의 무조건 만약에 여기가 인월의 일지가 인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병화용신보다는 뭐예요? 관살용신을 써줘야 돼. 경금용신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거는 다르다 이거야. 요거는 신왕한 상황이고 요거는 신강한 상황이죠. 그럼 경금이 들어가가지고 간목을 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목을 극하러 가기 전에 뭐예요? 자수를 생해 주려고 하죠. 그래서 요 분별이 요렇게 분별하는 것이 비단 간목뿐만이 아니고 모든 오행이 전부 다 통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요 분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집어넣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신강하고 신왕이라는 개념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용신을 잡을 적에는 저렇게 큰 변화가 들어온다 이거야. 이 변화를 모르면은 100년 공부해도 용신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용신 다 포기해버리는 거야. 아니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한 10여 년 공부를 하고 뭐 대학원에서도 뭐 석사를 받았대. 이런 용신을 안 가르친다 이거야. 아니 용신을 안 가르치고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 앞으로 살아갈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맞추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 시간 있다가 이 여자가 이제 추석 전에 와가지고 1시간 있다가 누가 소개를 해서 잠깐 왔었대. 천안에 왔었대. 천안 여자는 아닌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당신이 15년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사주가 안 풀리는 사주가 혹시 있으면 대발을 하니까 휴대폰 뒤져가지고 교수님 요 사주 좀 한번 용신 잡아주세요. 그 당신 용신은 뭐로 잡았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간목의 축월이란 말이에요. 아니 병화가 축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거 대체로 용신은 뭐를 잡아야 돼? 이거 용신은 목용신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중에 감목을 잡아야 된다 얘기야. 근데 여기는 여기 임수가 떠 있었어. 자, 요때는 우리가 뭘 보라고 그랬어요? 절기 중에서 절과 기를 논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축월이면 몇 월이에요? 12월이죠. 음력 12월이죠. 12월에는 뭐가죠? 절기가 뭐예요? 소환이잖아, 소환. 그러면은 소환 15일 뒤에 뭐가 있어요? 대한이 있잖아. 그러면 축월생이지만은 대한이 지났으면 1월생으로 봐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1월생으로 봐주면 인중에 병화가 있고 그다음에 일간병화를 생겨주잖아요. 이런 경우는 임수를 잡는 경우도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교수님 간목으로 잡으니까 이거 제 친구인데요. 간목으로 잡으니까 얘가 살아온 인생이 뭐 동네서부터 그냥 계속 컸대. 살아온 인생이 안 맞아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 듣고 시간에 있는 임수를 잡으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는 거 안 돼요. 요 차이가 그 사람의 사주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사주냐 아니면은 건성건성 그냥 뭐 대충 그냥 두드려 맞추는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한 거냐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강하다 신왕하다 하는 거는 꼭 그걸 알아야 되고 요 신강이라는 개념은 전부 다 인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인성이 있고 그다음에 인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역시 비겁이 한두 개가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신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성만 있는 거는 어떻게 보느냐? 신강도 태강하다, 신강하다 나누게 되죠. 만약에 월령도 인성이고 일지도 인성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태강하게 되는 거죠. 태강하게 된다면은 인성을 극하는 용신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생겨주는 게 많죠. 그럼 생겨주는 걸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을 극하는 용신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일주가 약하다면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일주가 약하다면 뭐를 용신을 잡아야 되겠어요? 조여사? 일주가 약하다면 비겁 용신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신의 관계가 관성, 재성, 인성, 그 다음에 식상, 그 다음에 비겁이 돌아가는 운영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항상 자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강한 사주에서도 하나는 재성 용신을 쓰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비겁 용신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인성이 강한데 관성 용신을 쓰는 경우도 또 있어요. 그런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탁탁탁탁 튀어나오지 않는다면은 명리의 어떤 뭐라고 할까 원숙한 경지로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들겠다. 그런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자, 이제 이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예제를 불러보세요. 을사년에 신사월에 병자일에 개사시. 자, 여러분들이 12 포태운성까지만 표시를 해 놓으세요.
자, 이 사주를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이제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이제 사주를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 을사년에 그 다음에 신사월에 병자일에 계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게 자기 사주다 해가지고 툭 갖고 와서 우리가 이제 오행을 붙여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걸럭걸럭이 지금 세 개가 지금 지지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연지사화가 걸럭이고 월지사화가 걸럭이고 그 다음에 시지사화가 걸럭이면 이거는 요 사화 세 개는 전부 양인으로 바꿔 들어가는 거예요. 양인으로 바꿔 들어가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이 사주가 이제 풀어지지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병화가 연, 월, 시의 전부 녹성을 대동하고 있으니까 병화가 굉장히 태강하죠. 자, 그런데 요 왕한 화기를 대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대적할 수 있으면은 뭐예요? 아까 관살을 잡아서 용신을 접어야 되고, 대적할 수 없다면 이제 용신을 새로운 걸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는 병신이 합수가 들어오는데 연간에 을목하고 월간에 신금하고 을신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가 합이 된다고 봐야 되나 충이 된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합과 충의 개념이 전부 다 성사가 안 된다고 봐야 되나 하는 거를 먼저 우리가 짚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병화가 떴구나. 병화가 떴으면은 임수가 떴으면 아주 더 사주가 귀격이 됐을 텐데 계수가 떴단 말이에요. 계수가 떠가지고 병화를 대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먼저 봐줘야 되죠. 자, 수가 병화를 대적할 수가 있을까? 약하긴 한데 밑에 자수가 있어서 신을 다 써서 버텨볼지 않을까. 자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저기 배 선생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저도 일지 자수가 깔고 있고 돼 있고 그다음에 사화 내에 보면은 중기에 경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금이 또 도와주는 형국에서 개수가 대적이 가능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간 신금도 개수를 생겨주는데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판단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계수,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비겁이 왕하니까 신왕인데 대적할 수 있는, 병화를 대적해서 제압을 할 수 있는 그 계수가 용신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신왕사주의 관성용신을 잡는다, 그 얘기거든요. 그 요거는 계수가 되는 거예요. 수장모가 토가 한시는 목이 되고 화가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사주가 한눈에 지금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천연 중년 인묘진 대운 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인묘진 대운에 이제 축자해로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 한가나 책을 보면 뭐 역월생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명리 책에서는 뭐 역월생이다. 이제 월령이 월이 이제 순행으로 그 부법이 안 되고 역행으로 이제 부법이 되는 걸 역월생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은 잘 안 써요. 뭐 요즘 그거 하나 어디서 들었다고 뭐 역월생이다 그 유튜브에 그렇게 떠더라고. 다 쓸데없는 거고. 자, 지금 우리가 용신 계수를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진토년도에 진토대운에 묘목대운에 인목대운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게 됐을까 하는 걸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배 선생 답변 한번 해봐요. 일단 저기 축자해는 용신운이라 좋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초년도는 진대우는 신자진 합수로 해가지고 용신운으로 파대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유복하게 자랐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묘는 자묘형이 또 들어오는 거라 그때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인대우는 인사 형살이 있어서 그때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 그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우리 조 여사는 어떻게 그 책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야. 그 공부가 늘지가 않아. 조 여사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 책 그 끝에 부분을 읽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나와 있나. 끝에 부분은 저기 257페이지에 대운의 흐름이 대자, 축, 용신운이 사주가 중간을 이루어 가지고 있습니다. 진토대원은 어떻게 설명했다고? 신자진 합수로 해가지고 진토대원 거기 책에 안 나와 있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신자진 합수가 돼도 잘 풀려나가니? 그래서 내가 몇 번 가르쳐 주잖아. 잘 봐봐요. 이 대운이라는 것은 이 사주 원국, 그러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사주 팔자를 이제 시장간까지 적어 놓잖아요. 요거는 형의 기세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다. 그 다음에 대운의 흐름, 요거는 원국을 얘기해요. 원국은 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대원하고 세운의 흐름, 요거는 기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살 같은 거, 그 다음에 합충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의 그 사람 사주 본인이 의지를 동원해서 전개하고자 하는 방향, 이거는 전부 다 신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분들은 형기 신이다. 형이란 것은 사주의 틀이 어떤 틀이냐, 기와집을 지을 틀이냐, 초가집을 지을 틀이냐, 아니면 10층 빌딩을 지을 수 있는 틀이냐 하는 거는 우리가 격국으로 많이 논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운, 세운에서 들어오는 건 기의 흐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한강 물이 있는데 이것이 폭이 넓으냐 좁으냐 하는 거는 형의 개념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기의 흐름이라는 것은 장마가 와가지고 물살이 세게 흘러가느냐, 아니면 가물어 가지고 물살이 약하게 흘러가느냐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신의 개념은 자, 물살이 세게 흘러가건 약하게 흘러가건 뭐예요? 뱃사공은 배를 움직여 가지고 저쪽에다가 사람들 실어 날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운영, 어떠한 그 방법을 써 가지고 물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운반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신의 작용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강의 물줄기다. 아하, 요거는 형이구나. 물줄기 기세가 약하게 흘러가느냐 강하게 흘러가느냐 하는 거는 기의 흐름의 비유가 되는 거고, 그러면 뱃사공이 어떠한 그 운영의 묘를 부려가지고 내 배에 탄 사람들을 저쪽 강가까지 실어날 수가 있는 거냐 하는 거는 신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토라는 것은 뭐예요? 요거는 습토죠. 습토란 말이에요. 습토인데 이 습토란 녀석이 사주 원국하고 비교가 되면서 습토란 녀석이 변동이 들어오지가 않는다면은 신자 합수라고 우리가 당연히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주 자체는 그 염염해 아주 뜨끈뜨끈하단 말이에요. 열기가 대단해. 그러면 진토라는 녀석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수분이 증발돼 가지고 건토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무토로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토가 들어오면 지금 뭐가 들어와요? 개수로 들어오죠. 자, 무토가 어마어마한 산덩어리가 들어오는데 저 자술한 녀석은 연지, 월지, 그 다음에 시지에 사화 때문에 다 증발이 돼버렸어. 쓸모없는 녀석이 됐어.
그 무토가 들어오는데 자수가 버텨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요 진토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문제, 형제 자매 중에서 또 일찍 죽은 사람이 나오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토가 들어오면서 자수하고 합수가 들어온다, 그렇게 개념을 생각을 하면 안 돼. 사주라는 것은 변화가 들어오는 거야. 그 변화가 들어온다는 것을 깨우치기까지가 한 15년이 걸리더라고. 왜냐면은 용신 공부는 어느 정도 됐는데 저 사람 사주를 놓고 풀었을 적에 딱딱딱딱 100%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옛날 사람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거를 터득을 해보니까 글자 하나가 고정적인 거 아니라 이거지. 사주하고 비교하면서 수도 없이 변화가 들어오는 거야. 이런 공부를 요즘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안 가르친단 말이야. 안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못 가르치는 거지,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10년, 100년 배워봐야 사주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야. 자, 묘목은 지금 들어오잖아요. 자, 묘목이 들어오잖아요. 묘목은 지금 한신운으로 들어오는데, 연지는 이제 기세가 월에 뺏기기 때문에 보통 연지까지 비교를 하면 복잡해. 그러니까 월하고 일시를 비교해 주는데, 자, 묘목이란 녀석은 순목이란 녀석이죠. 그렇죠? 자, 이 순목이 들어오면서 사화의 기운을 받으니까 어떻게 들어와요? 묘목이 이제 건목, 간목으로 바꿔 들어가는 거죠. 목생화로 들어가는 거죠. 화가 전부 다 태왕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구신이 지금 들어오면서 자묘형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요게 뭐예요? 요게 인성에 해당되는 거고 자수는 관성에 해당되는 건데, 자수 묘목이 요 수란 놈이 묘목을 생해주기 전에 이 묘목이라는 녀석은 이미 건목으로 바뀌어 들어갔어요. 건목으로 바꿔 들어가다가 병화를 생겨주는 거,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버텨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자묘형을 맞는 보편적인 그런 흉한 기운이 2배, 3배 강한 기운을 갖고 닥쳐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변화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슬금슬금 이제 공부를 돼야만 이 사주가 풀어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축대원, 요 자수대원은 용신의 운이지만은 이 사화의 기운 때문에 용신의 역할을 다 못하게 되는 거죠. 용신이 들어와서 다 얘는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되고 아이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잘 풀릴 것 같지만은 내 사주 원국에 화기가 왕하냐 약하냐, 화기는 왕하지만은 생해주는 경신금이 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수가 뭐예요? 기세가 변화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 기세가 변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뱃사공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노를 어떻게 져야 되느냐, 노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사람을 많이 태워야 되느냐, 사람을 적게 태우냐 하는 거는 전부 다 신의 작동이다. 사람의 작동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형기신에 해당되는 거를 신왕, 그 다음에 관왕격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드린 거예요.